안녕하세요. 오늘 원격 수업 운영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교수님들과 선생님들, 특히 이제 곧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개학하는 선생님들께서 원격 수업을 하는데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원격 수업을 하는 우리의 그 자세, 원격 수업을 대하는 자세와 원격 수업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재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수업 운영 방법에는 원격 수업 대하는 자세에서 한 이 세 가지 정도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제는 원격 수업 시대가 돌아왔고 코로나가 장기로 접어들었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학생들이 등교를 한다 하더라도 다시 원격 수업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만 가르치는 교사가 돼서는 안 되겠고 이제 나를 가르치는 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 나를 가르치는 교사가 나의 어떤 컴퓨터 실력이나 그리고 제작하는 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를 가르치는 교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 자세가 먼저 있어야 되겠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뻔뻔함과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뻔뻔하고 당당하게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것처럼 선생님들도 편하게 수업을 하셔야 됩니다. 교실에서 들어가서 학생들을 대하면서 얼마든지 수업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앞에다가 스마트폰을 놓고 수업을 하시려면 여러 가지로 긴장되고 말도 더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수업을 하면서도 10분 수업을 하든 20분 수업을 하든 기침을 하든지 딴짓을 하든지 하는 것도 학생들한테는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나리오를 가지고 꼭 수업을 하실 것이 아니라 평상시 수업하는 자세들이 앞으로 수업을 한두 시간 할 것도 아닌데 평상시에 하는 수업 형식으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통이 중요한데 이제는 교실에 학생들이 없고 학생들과 계속 꾸준히 어떤 형태로든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소통이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 가지 자세를 가지고 원격 수업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원격 수업의 유형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그 유형별 수업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격 수업의 유형 선택은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과제 수업 중심 수업, 콘텐츠 활용 수업, 실시간 단방향 원격 수업,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 그리고 조합형 수업이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아까의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그리고 학교별로 선생님 개인별로 선생님 개인 수준별로 어떠한 형식으로 수업을 할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정한다 하더라도 쌍방향 수업을 당장에 지금부터 1학기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과제 수업 중심 수업도 1학기 내내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접목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바라기에는 첫째 주나 둘째 주 정도는 과제 수업 중심 수업으로 가다가 점차 발전해 나가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건 선생님들의 역량에 따라 문제니까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제일 먼저 유형이 먼저 선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유형별 수업 모형의 이 5가지 형태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원격 수업을 시작할 때나 아니면은 원격 수업을 하는 과정이나 모든 게 이제 원격 수업을 하려면 학생들과 어떤 형태로든 단체 방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카카오톡에 있는 단톡방이라든가 네이버 밴드라든가 이클래스, 이학습터 이런 곳에 아이들을 모아놓을 수 있는 단톡방이 있어서 그 단톡방을 통해서 과제를 제시하고 교사 확인 피드백에 있는 과정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업 얻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 수월한데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것만 가지고 한 학기 내내 수업하기는 한 가정에 여러 자녀들이 여러 학교를 다녔을 때의 비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의 어떤 성인 문제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콘텐츠 활용 수업으로 좀 가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콘텐츠 활용 수업은 지금 선생님들께서 하고 있는 EBS 강좌를 링크 시켜주는 겁니다. EBS 강좌를 저작권이 걸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EBS 강좌를 링크 시켜주고 여기에 대해서 아이들과 다시 소통하는
그런 방법을 선생님 나름대로의 방법을 연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 자체 자료 제작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오늘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하는 이 10분 정도의 수업 분량으로 스마트폰으로 지금 찍고 있는 건데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영상 촬영해서 그냥 내보내도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두 시간 하시는 게 아니니까 편하게 스마트폰으로 영상 촬영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 되면 파워포인트 동영상으로 또 제작을 하면 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파워포인트 동영상 제작하는 것도 한 10분 정도 영상을 유튜브로 올려놨는데 그것도 편하게 보시면 누구나 쉽게 파워포인트 쇼 동영상으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 편집기 사용하는 거나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교사 자료 자체 제작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시간씩이든 아니면 2시간씩이든 이 과정이나 이 상황들을 전부 다 유튜브로 한번 제작을 해서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 단방향 원격 수업인데 이 실시간 단방향 원격 수업이 카카오톡의 라이브톡이라든가 네이버 밴드의 라이브 방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라이브 방송, 라이브 톡을 눌러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선생님은 40분이든 50분이든 이렇게 계속 강의를 해도 되는 그리고 학생들은 밑에 댓글로도 달고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연결해서 저는 방송으로 하면서 또 댓글을 제가 달아주는 그런 작업까지도 실시간 단방향 원격 수업은 가능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댓글까지 다는 것을 쌍방향으로 한다면 이것마저도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도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다 천천히 과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이 줌, 구글 행아웃도 이것도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합형 수업을 어떻게 이걸 조합을 하는 게 좋은가도 앞으로 10분 정도 따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원격 수업의 유형을 선생님과 학교별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어떻게 수업을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인지를 결정해서 이 파트별로 저뿐만이 아니라 유튜브에 다양한 그 안내나 강의들이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그걸 편하게 접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언인데 가장 중요한 건 학생과의 소통이고 출결 관리입니다. 우리가 동영상을 조금 못 찍어도 좋고 자료를 제작을 좀 못해도 좋은데 긴밀하게 학생들과 계속 소통하는 모습이 학생들도 느껴야 되고 선생님들도 느껴야 되고 특히 학부형들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은 공감대 하에서 약간 부족하더라도 점점 채워져가는 그런 소통이 필요하고 수업에 조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출결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겪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수업 향상을 위해서 너무 부담을 주지 않는 과제와 미션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이렇게 10분 동안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데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미션을 달아주시면 그리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뭐 강의가 좋았네 어쩌네 하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누군지는 모르시겠지만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상품권을 준비해서 또 보내는 미션 아이들한테 사탕이나 비타민C라도 해서 보내주는 미션 저는 이제 나중에 이게 강의료가 들어오든가 돈이 되면 이제 보내드리겠지만 그러한 어떤 미션이 필요하고 아이들한테 수업량을 아이들이 컴퓨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루 종일 컴퓨터를 켜놓는 것보다는 10분, 15분 단위로 컴퓨터 영상을 시청하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선생님들이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파로 인해서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잘 신경을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격 수업 운영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다음부터는 파트별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